안녕하세요.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강생 여러분. 오늘 7강에서는 모네의 집,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집과 정원, 그 다음에 모네의 수령 그림이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에서 모네를 중심으로 인상주의를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여기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를 열었고 인상주의를 또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베르니에는 모네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네는 1840년에 파리에서 멀지 않는 느아브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고요. 소년 시절 느아브르에서 보내면서 외젠 부댕에게 외광파 묘사에 대한 화법을 배웠습니다. 모네는 부댕을 굉장히 존경했고 자신의 모든 그림은 부댕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댕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그는 19세 때 이제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스위스에서 학업을 했고요. 샤를 글레르 밑에서 느누아르와 시슬레 등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글레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누아르나 모네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얼마 안 있어서 둘 다 글레르 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창적인 자기만의 화법을 만드는데요. 샤를 글레르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전주의 화법을 학생들에게 배우는 수강생들에게 이제 좀 요구했던 편이라고 합니다. 모네는 쿠르베나 마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모네 스스로는 쿠르베나 마네의 사회적 리얼리즘의 형태는 아니지만 본인도 리얼리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네는 어려서 굉장히 인물화를 잘 그렸었는데요. 인물화 캐리커처를 통해서 돈도 꽤 많이 벌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는 야외의 밝은 빛을 쫓아서 야외 풍경화, 모네는 이제 그래서 풍경화 위주의 작가가 됩니다. 그는 런던에 머물면서 런던에서 보았던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에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기의 공기, 빛 이런 게 이제 모네의 주된 관심과 본인이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예술의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에 있는 지베르니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곳에서 생을 살면서 자신의 수련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상주의 화법을 완성을 합니다. 자, 만년에는 눈병을 앓았지만 그가 눈병을 앓으면서도 자신의 그림 세계를 꿋꿋이 이어나갔습니다. 모네는 이 지베르니에서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네의 집입니다. 한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파란 집, 초록색으로 그 곳곳이 색칠되어 있는 이 집은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지베른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로드 모네가 86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43년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의 주된 작품들은 다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프랑스 국립기념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나 고갱도 자신의 장소, 자신의 삶의 예술세계를 이룰 만한 장소를 찾아서 고갱은 타히티 섬으로 갔고 고은은 아를르르로 떠났듯이 이렇게 지베르니를 통해서 모네의 그림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년의 모네만큼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정확히 이룬 사람도 없었을 건데요. 지베르니 정원을 방문하면 누구나 다 이곳이야말로 모네를 완성해 준 곳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모네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집입니다.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운영 시간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서 지금 방문하신다면은 확인하시고 그 방문 조건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리에서는 거의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차로 한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생나자르역에서 출발해서 파리 생나자르역에서 출발하고 베르농에 도착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셔틀버스가 혹시 시간대를 놓치거나 15분마다 있기는 하지만 나는 좀 더 가는 길에 45분 동안 다른 그 지베르니 지역을 보고 싶다, 가는 길까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러 명이서 택시를 타셔도 괜찮습니다. 비용을 나눠보면은 한 서너 분 정도 택시를 타고 나눠서 가시면 오히려 비용이 더 싸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모네의 대표작 수련이 나왔던 실제 이 수련이 있었던 실제 정원의 모습입니다. 모네는 자신의 직업이 화가이기도 하고 정원사이기도 하다고 할 정도로 정원 가꾸는 일에 굉장히 정성을 다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꽃과 나무, 그 다음에 연못 이런 것들을 사랑했었습니다. 지베르니 근처에는 인상파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인상주의를 열었던 다양한 화가들과 모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모네가 초창기에 그렸던 지베르니에 있는 자신의 정원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는 생의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화단과 연못을 가꿨는데요. 모네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의 작품은 나의 정원이다 할 정도로 그는 정원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자신의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초대를 자주 했는데요. 이곳 전원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기 와서 이 정원을 구경하라고 편지에 쓰고 싶었답니다. 정원은 지금 한창 때이니 한번 와볼만 할 겁니다. 보름 정도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모네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정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움을 주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지 모네의 편지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네는 타일 한 장 한 장까지도 본인이 다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 공간, 모네의 그 집 안까지도 다 구경할 수 있는데, 모네가 수집했던 다양한 일본식 판화라든가 그림, 또 모네의 작품들, 모네의 가족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서 밖에 정원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모네가 작업실로 쓰던 공간입니다. 자, 꽃이 피어 있는 모네의 정원입니다. 무척 아름답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름에 가까운 계절이어가지고 여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뜨거운 날씨였기 때문에 꽃들이 그렇게 봄에 비해서 한창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계절 내내 모네의 정원에는 꽃이 볼 수 있도록 현재 국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네의 정원은 이상한 끌림이 있습니다. 온갖 식물들로 가득 찬 이 우주 같은 곳을 창조한 모네에 이끌려서 우리는 이곳을 찾고, 이곳을 보고 나면 하포기에 그려진 모네의 그림들이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이것은 예술이 발휘하는 마력에 가까운 정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내놓았으나 우리는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모네의 창문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쭉 걸을 수 있는 다양한 라벤더 화초도 보이고, 다양한 화초들이 이렇게 창문 너머로 쭉 보입니다. 이 정원을 쭉 걸어서 모네의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모네는 살아생전에 보라색 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곳곳에 이렇게 보라색이 깃들어 있는 꽃들을 심었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아이리스 화단을 집 앞에 세로로 심기도 했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모네는 빛의 떨림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을 나란히 칠해서 생생한 모습을 살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들이 각자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색채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조화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네가 세상을 떠난 지 근 10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도 해마다 60만 명 이상이 이 모네의 집을 방문하고 이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정원과 노르망디 지역에서의 관광을 즐깁니다. 파리에서 고작 한 74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예약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거치는 사람들은 모네의 정원을 보고 모네의 예술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네의 정원, 아이리스가 있는 이 모네의 정원 그림을 보면은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모네의 이 지베르니 정원을 보고 이 작품을 보거나 모네의 수련 작품을 보면은 이 정원의 아름다움의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대로 그림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모네의 연못 정원입니다. 이 연못 정원에는 7명의 정원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연못을 굉장히 청소하고 있을 때였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배를 통해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못 안에 있는 정원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으면 한 예술가의 집이 개인의 집이 아닌 인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사람들의 정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네의 그림이 신비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현실 속에 그 상상의 공간처럼 만들어진 모네의 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모네가 세상을 떠나자 둘째 아들 미셸이 지베르니의 집과 정원, 그 다음에 모네의 작품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질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또한 모네의 두 번째 아내인 알리스 오슈네의 딸이자 모네의 첫째 아들 장의 미방인 블랑시가 집과 정원을 함께 관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블랑시마저 죽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방치되었던 곳을 이곳에 이제 국립미술학교가 기증되면서 일부는 마르목탕 미술관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곳이 이제 프랑스 근교, 프랑스에서 가장 들려봐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자, 이 정원의 모습들을 보면 모네의 그림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수련이 핀 연못 분홍색의 조화라는 그 모네가 일본식 다리를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이 작은 녹색 다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약이나 대나무, 당시 일본을 동경했던 모네의 열정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네는 다양한 색채, 빛, 물 위에 반사되는 풍경이 어우러진 이 공간을 여러 점 작품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일본식 다리라는 이 작품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모네는 이 수련 연못을 정말 많은 작품으로 남겼었는데요. 그 중에 청색 수련 작품은 완전 이제 평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련 옆으로 잔잔히 흐르는 물, 호수 표면에 반사되어 흩어지는 빛까지 완전히 모네는 묘사가 아닌 색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느낌을 잔잔히 주고 있습니다. 폴 세자는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네의 능력을 감탄하면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네의 수련 그림이 남아있는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파리 19 콩코드 광장역 필리드 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 콩코드역에서는 5분 거리에 있는데, 파리 지하철은 우리 서울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게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든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곳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나가셔서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1층에 모네의 작품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의 전시관에는 피카소, 마티스, 드랭, 르네와르, 세잔, 누스, 모딜리아니 이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혹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일요일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고요.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미술관마다 월요일 휴관인 경우도 있고 화요일 휴관인 경우도 있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요일도 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무료 관람일입니다. 이렇게 무료 관람일에는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뮤지엄 패스를 활용하거나 제가 갖고 있는 예술인 패스라든가 국제예술인 협회증을 통해서 조금 그냥 평일에, 특히나 평일날 오전 같은 경우 오전 일찍 가시면 정말 여유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모네의 생애 30년을 바쳐 그의 화폭에 담아낸 수련연작, 대표적인 수련연작이 그것도 굉장히 큰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네는 제1차 세계대전 휴전기념일을 맞아서 평화를 기리는 마음으로 수련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병원이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는 곳에 모네의 수련 그림이 곳곳에 잘 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네의 수련 그림이 인간에게 굉장히 평화를 안겨주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틸리드 궁전 안에 원실을 이용해서 오랑주리가 이제 선정돼서 모네 작품을 전시할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1927년 수련 전시관은 2개의 타원형 공간, 이 전시 공간만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랑주리의 이 절묘한 공간 구성 자체가 모네의 작품을 이렇게 담기에 굉장히 알맞는 곳이었는데요. 모네를 간통한 이후에 색채는 어떤 회로를 거치지 않고 몸으로 직접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걸 모네가 보여줬고, 그것을 칸딘스키가 회화를 통해서 재현해서 음악을 회화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 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마크 로스크도 이 모네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수련 작품은 음과 색 혹은 미술과 음악이라는 2개의 장르를 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 수련 작품을 통해서 회화는 이제 완전히 색채 위주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습니다. 자, 오랑주리의 절묘한 이 공간, 오랑주리는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에서도 이 흰 벽을 통해서 이 모네의 수련 작품의 색채들이 훨씬 더 돋보이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우리에게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수련이 전시된 방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얀 공간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카메라 촬영 전에 잘 밸런스를 맞추셔서 들어가시고요. 전시실엔 하얀 벽과 투명한 유리천장의 둥근 타원형 공간이야말로 정말 모네의 세계를 한층 더 잘 돋보이게 해주는 공간이구나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1927년 모네의 수련을 기증받으면서 개관했는데요. 그것이 곧 오랑주리의 중요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네의 작품, 그것도 대형 작품들이 이렇게 8개의 수련 작품이 기증되면서 시작된 바로 이 1층은 전체를 유리 채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타원형으로 된 2개의 거대한 전시실이 지어지면서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아침 햇살 아래 피어난 수련을 중심으로 했다면 다른 전시실에서는 저녁 노을에 비친 수련이 핀 연못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관이 개관하기 전에 바로 5개월 전에 모네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모네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은 이 모네의 8개 작품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모네의 작품만 보기 위해서도 가지만 이 아름다운 전시 공간만 이 유리천장이 있고 자연 채광을 통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각 작품의 높이가 2m가 넘고 넓이는 91m가 넘는 굉장히 큰 전시실입니다. 이런 대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화가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네가 계절, 일출, 일몰, 빛 등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연못의 모습을 40년이 넘는 동안 250여 편을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모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네는 빛에 의해서 변하는 각각의 색들의 진실을 자신의 화면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프랑스의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벨 에포크 시대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미드나잇 파리. 이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이 낭만이 가득한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에 개봉했었고요. 자, 특히나 모네의 작품들, 모네의 공간, 지베른이라든가 이곳이 이 영화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판타지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파리의 곳곳을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시대로 넘어가서 그 화가와 이 주인공 남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오랑주리 미술관을 들렸던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주인공 길은 자신의 약혼녀, 좀 현실적인 약혼녀에게 자신의 꿈과 미래, 낭만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네의 수련작품과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모습은 모네의 작품과 얼추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제가 오마주해서 화가의 책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저 또한 서양 화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선배 화가들의 작품들을 나의 일술색에 담고자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개 양비비꽃이라는 모네의 작품은 모네의 아내와 아들 장을 멀리서 모네가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양귀비꽃을 좋아했던 모네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담고 있는지 저 또한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모네의 마음이 느껴지고 자연을 담고자 하는 모네의 순수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저의 화가의 책이라는 선배 화가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던 작품입니다. 자, 오늘 7강에서는 모네를 중심으로 펼쳐진 모네의 집, 모네가 40년이 넘동안 그렸던 수련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오늘 모네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딱딱한 미술관을 좀 벗어나서 지베르니를 통해서 우리가 화가의 장소, 화가가 예술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장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리의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파리의 현대미술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7강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